반갑습니다. 이양순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은수 사장님 이렇게 강의를 이제 기적과 같은 강의를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이렇게 이제 혼자 사업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가는 사업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나누고 그 경험을 가지고 더 큰 확신을 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또 한번 또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 저희 약국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와, 상상은 했지만 이렇게 여기서도 강의를 할 줄이야.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제 강의 전에 오수산에 강의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한테도 전화해서 이번 강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오수사님한테 요거까지 글리카까지 좀 해줘 라고 이렇게 강의의 내용까지 한번 제가 어떤 내용 들어가나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런 어떤 라보 그런 관계 그리고 평생 함께 나가는 그런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너무 메나텍 하는 것 또 하나의 큰 어떤 메리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요즘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자고 강의 준비하느라 1시간 자고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좀 생생해 보이죠? 예, 클리는 힘이긴 해요. 제가 진짜 속에는 정말 아주 그냥 진정이 안 되고 긴장의 상태에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글리칸을 처음 알았을 때 그 흥분과 떨림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클린의 어떤 강한 위력, 글리칸 클린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께 어떠한 질병이 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어떤 경우는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질병, 7만 8천 개 정도의 질병이 있대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정말 희귀 난치 환자들의 어떤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하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거는요. 클린은 뭐든 된다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진단명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많은 분들을 클린도 시키고 또 끌고 나가고 했었는데요. 그거의 가장 어떤 그 베이스가 글리칸이 있기 때문에 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글리칸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두 달 만에 바로 좋아지는데 어떤 분은 몇 년이 돼도 글리칸이 열심히 먹는데도 그다음 나빠지지는 않지만 그냥 유지하는 그 정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결국 글리칸 클린을 한 경우와 안 한 그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글리칸 클린을 했을 때 그 이론적 베이스는 뭘까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소우주, 우리는 소우주니까 자연의 원리대로 뭔가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은 정상의 방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거기서 제가 그 기본 베이스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드디어 이론 베이스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보이시죠? 미토콘드리아. 저 요즘에 최신의 의학계가 트렌드가요. 모든 질병을 미토콘드리아에 맞추고 있어요. 현대의학의 모든 어떤 질병의 베이스는 미토콘드리아에 맞추고 있는 거를 제가 요즘에 계속 어떤 강의, 약사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AI 제가 한 4개 정도의 AI 앱을 가지고 강의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논문을 뒤지고 하니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파고 이거 AI 때문에 더 죽겠다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최신 의학의 트렌드가 딱 여기 꽂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질까? 그 건강해지는 핵심이 글리칸 클린이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래요. 나 클린 해봤어. 다른 데서 단식도 하고 해독됐어. 완전 다르더라고요. 글리칸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그동안의 글리칸의 개념 우리 어디까지 생각했죠? 세포에서 통신을 생각했잖아요.
세포에서 서로 주고받고 세포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잘 되고 세포끼리 소통이 잘 되면 적군 나타났을 때 뭐 암이다 또 뭐 바이러스다 세균이다 다 차단해 세포끼리 통신해가 차단해 여기까지 건강을 찾고 면역을 찾는 핵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글리칸이 와 미토콘드리아까지 담당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진짜 내가 결론을 딱 얘기해줄게요. 글리칸 너무 중요한데요. 그 글리칸에다가 오소린이 붙지 않으면은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뤄가면서 그걸 알았잖아요. 오소린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거기다가 미토콘드리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AO가 안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카탈리스트가 안 들어가면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는 이 전자의 흐름에서 전자가 딱 새버리더라고요. 전자가 새버려요. 에너지는 못 만들어요. 이게 지금 복잡하죠? 이해가 될까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너무 결론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하나씩 결론을 찾아가 볼게요. 제가 오늘 내용은 약사에서 제가 2시간 강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2시간짜리 강의를 압축해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결론을 일단 먼저 알아보시죠. 결론을 가져가면 돼요.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만드는 곳인지 알죠? 그 에너지 만들어내는 곳이 글리칸 클린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양한 기능을 못하더라라는 게 결론인데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여기 비만 대사 증후군 현대 트렌드 다 여기 걸려있죠. 여기를 연구소 소장 공동대표를 하면서 이거를 메라텍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요 글리칸 클린식 드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분 많잖아요. 처음 접하고 글리칸도 모르는 사람인데 클린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용어로 면역 단백식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면역은 우리 글리칸이고 단백식은 오소린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면역 단백 하면은 굉장히 갭이 줄어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면역까지 붙이면 더 좋아. 먹으면 좋겠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면역 단백식이야. 라고 일단 글리칸 클린을 얘기를 드리고요. 이 글리칸 클린식, 이 면역 단백식은요. 이렇게 패키지, 클렌즈 패키지로 드실 수도 있고 여유가 안 되시면 처음에 첫 스타트로 미라클 17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라클 17에도 엠브로를 더 넣으셔야 되겠다는 거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매일같이 드시는데요. 글리칸 클린식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먹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약하고 음식은 저는 이렇게 구분이 짓겠더라고요. 약은요, 실제 약은 즐거움을 주는 풀이에요. 근데 현대의 약의 개념보다 질병을 치료하는 그냥 드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약은 이렇거든요. 원래는 이래야지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약이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냐면은 질환에 따라서 종류와 복용량이 달라지는 게 약이고요. 음식은요. 경제적 능력과 이해에 따라서 내가 뭐 이게 좀 더 먹고 싶어. 돈이 또 여유가 많아서 고기 뭐 비싼 갈비 먹고 싶어. 고기 자기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리칸 클린식을 저희가 제안했을 때 얼마만큼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면역 음식이다. 면역 단백식 음식이니까 자기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내가 좀 여유가 많고 또 이 글리칸에서 이해가 많으면 엠프로 팍팍 그냥 3일에 한 통도 먹어도 정말 좋고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지금 암이라고 뭔가 사인을 받았어. 그럼 뭐 양껏 드실 수. 근데 거기 경제 능력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선택할 때는 이것처럼 글리칸 클린식을 선택의 기준은 도대체 질환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이라고, 내가 지금 감기라고, 내가 지금 단순히 위만 아프다고 이 용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거를
개념을 버리시라고 정말 정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의 니즈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요, 정말 자연의 그 생각, 공통적인 생각이 건강하다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버리는 거. 근데요, 이게 건강하다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잘 먹고 세포가 잘 먹어야 되겠죠. 잘 자고 잘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너무 건강해요. 수명도 오래 가고. 정말 잘 버리는 거, 제일 잘 버리는 동물들이요. 제일 잘 버리는 동물이 학이라고 해요. 거기는 정말 소식도 하지만 그냥 먹고 바로바로 버리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버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 다 하려면은 똥도 기운이 있어야 만들어내죠. 기운이 없으면은 똥이 다 퍼져버려요. 퍼져서 그냥 묽은 변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아예 만들지도 못해서 못 나오든지 이렇게 잘 버리고 잘 자고 잘 먹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기운으로 한다는 거죠. 기운이 있어야 이렇게 하죠. 그 기운은 다른 말로 우리 몸의 에너지 처리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를 내는 거는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세포 속에 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세포에다가 열 에너지를 주죠. 그런데요, 나이살이나 만성피로나 고지혈증 이런 거였던 증상들의 이 항하는 원인이 이제 현대의학계는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이 아프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머리도 멍하고요. 집중력 떨어지고 늘 두통도 있고요. 에너지도 떨어져서 피곤하고 우울감, 그리고 불면증, 수면 장애까지 오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왜 불면증이 있을까요? 내가 우울할까요? 내가 왜 수면 장애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우선은 뇌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토퍼 펄머 박사님이 쓴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에서요, 뇌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불면이다라고 책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뇌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정말 멜라토닌 못 만들어내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못 가서 잠을 못 잤구나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에서 그 기준을 싹 다 밝혀냈더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왜 이렇게 뱃살이 쉽게 찌고 지방간에 소화불량에 장류수가 있고 왜 내가 난임이고 또 이명이 있고 기미와 피부 노화 등이 있을까? 이거가 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 뇌의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서 변도 못 만들고 뇌의 에너지도 못 만들어서 생각도 못 하고요. 또 특히나 난임과 불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까지, 두통까지.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로 오는 여러 증상들이 이제는 밝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초래하는 질병의 스펙트럼입니다. 정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내가 혈압에 걸렸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뿐인데 왜 내가 혈압에 걸렸을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썼다는 거죠. 쓰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은 떨어져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혈관의 내피세포가 잘 이렇게 확장하고 수축하는 그 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서 혈압에 걸리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두 군데는 심부전, 그 다음에 당뇨나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마저도 파킨슨, 치매, 우울증, 불안, 그리고 골다공증, 근감소증까지 그렇게 너무 놀랍잖아요. 골다공증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래요. 기전 하나하나 이제 챗 GPT에 다 찾아보세요. 기전을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도대체 뭔데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고 치매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냐는 거죠. 치료해도 낫지 않은 환자, 문제는 이제 수치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와 혈압에 걸린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당뇨가 또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 많은 쏙 빼고 그동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당뇨가 걸렸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에 걸려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 중간의 기전이 뭘까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혈액 검사상의 수치를 정상화하는데 병원에는 기존에는 했지만 약물로 수치는 좋아지만 환자의 활력은 떨어지고 새로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미토콘드리아의 관점이 단순하게 에너지만 올린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서 삶의 질을 올리는 것까지 간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세포의 엔진이 미토콘드리아가 꺼지거나 막히거나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포커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단순하게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요, 기존의 관점은 단순히 에너지 발전소였어요. 근데 현재의 관점은요, 세포끼리의 신호를 주고받는 사령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세포 속의 핵인데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되면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세포까지 죽여버려요. 세포 자살을 미토콘드리아가 조절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지면 죽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에너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신의 의학의 핵심이에요. 제가 글리칸을 20년에 알았을 때 그게 최신이었다고 했거든요. 글리칸 때문에 좀 흥분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모든 일상이 글리칸 때문에 이 환자도 저 환자도 그동안에 기관지 합장증, 류마티스, 베체트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환자분들에게 당장 내일 당장 이거 먹여봐야 되겠다는 그 흥분된 마음으로 밤에 잠을 못 잤던 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클린을 다 시켜야 되겠다 이걸로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다 되는 것 같아요. 세포의 생로병사, 세포에 죽고 사는 거를 결정하는 신호 전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최신의학이 정의하는 대사건강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호 전달을 세포 내에 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해서 하고요. 유전자 발현을 핵의 유전자 발현을 직접 조절해요. 핵의 유전자 발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한 질병에 걸리잖아요. 핵의 유전자 발현이 잘못돼서 암 유전자가 발현돼 암에 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유전자 조절하는 거가 미토콘드리아가 간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노화되거나 병들었을 때 스스로 사멸, 너 빨리 죽어, 세포 자살, 이거를 누가 명령한다? 미토콘드리아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저 이거 보고 완전 놀랐는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세포가 다 알아서 다 할 줄 알았더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세포 전체의 통제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한다. 대사질환이 특정 장기가 아닌 그래서 전신적이고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과 처방을 맞는데 어떤 환자가 처음에는 고혈압으로 왔어요. 몇 달 지나다 보면은 혈전이 생겼다고 아스피린 처방을 해요. 조금 지나면은 콜레스테롤 생겼다고 콜레스테롤 처방해요. 조금 더 지나면은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은 잠을 못 잔대요. 조금 더 지나면은 통풍도 왔다 그러고 이게 완전히
뭐죠? 이 사슬처럼 이렇게 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처음에 뭐 일주일 열흘 처음에 혈압약 받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받아가면은 그분의 전체적인 모습과 얼굴과 얼굴의 부종 상태와 또 비만도와 체지방과 염증 상태 이런 게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약국 30년 넘게 이거 안 보겠어요. 다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콜레스테롤 약 받겠다 대충 맞더라고요. 놀라워요. 근데 그대로 더 진행했으면 했지 되돌아오는 사람 못 봤어요. 혈압약을 끊거나 뭘 끊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럼 그게 치료입니까? 치료가 아니지? 현대의학은 그래요. 근데 이제는 기능 쪽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그거가 이제는 최신 의학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의 시스템도 이제 AI가 이렇게 완전히 정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듯이 지금 AI 시대는 완전 그때랑 똑같잖아요. 우리의 의학계가 이렇게 확 바뀌는 그때 글리칸 클리닉 큰 몫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볼게요. 에너지만 내는 곳이 아니라 세포를 조절하는 사령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를 생성할 뿐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가 죽고 그리고 신호를 조절하는 세포 생전의 사령탑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피로, 암, 노화 정말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신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글리칸을 배울 때 글리칸은 다 세포끼리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글리칸으로 소통한다고 했죠. 이 신호 조절을 뭘로 하는지 아세요? 핵심이 글리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그 중간에 매개체는 칼슘의 농도를 가지고 조절하게 돼요.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칼슘의 신호를 가지고 조절해서 세포를 죽이고 살리고 하긴 하는데 그 베이스는 전부 다 글리칸이 없으면은 그 신호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는 상호로 가서 결국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의 신호 전달과 세포 안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의 신호 전달 전부 다 뭐가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거를 이렇게 할 때 만일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너무 기능이 없어. 근데 이름 하나도 못해? 그럼 기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포의 생성을 조절해요. ATP를 생성하고 내가 먹은 밥, 빵, 떡 이것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TCA 사이클에서 대사를 해주는 거고 이 활성산소 신호나 또 칼슘 농도를 조절해서 세포가 항상 정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세포를 죽이고 하는 세포 사멸도 하고요. 또 더한 거는 놀랍게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아요. 합성의 과정이라는데요. 피를 만들어주는 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빈혈 있는 사람들은요. 철분 부족인 게보다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햄을 못 만들어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빈혈. 철분은 부족하지 않으나 빈혈인 상태.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햄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렇게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시죠? 면역의 핵심인 스테로이드 호르몬. 부신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시죠? 병원에서 뭐 이것저것 안 돼. 무조건 아까 오은수 사장이 스테로이드 엄청 먹었다는. 왜냐면 스테로이드 못 만들어냈으니까. 그 스테로이드 어디서 만들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너무 놀랍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부신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요. 그거가 놀라워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독성 암모니아를 요소로 배출해요. 근데 독성 암모니아를 요소로 배출 안 하고 요소 배출 못하면 뭘로 쌓이는 사람 많은지 아세요? 요산으로 쌓이는 사람 많아요. 그럼 통풍도. 그러면 통풍이 있는 사람 뭘까?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에너지를 다 써서 노폐물이 많아져서 에너지를 쓰면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노폐물 많이 나오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만일에 우리가 차가 낡았어. 그럼 낡은 차는 쓰레기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미토콘드리아가 낡았어. 아주 오래 노화되고 기능이 아주 그냥 꽝이야. 그러면은 에너지도 못 만들고 또 뭐가 많이 많을까요? 악순환이죠. 쓰레기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도 조절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쓰레기인 이 ROS 활성산소 많이 만드는데 저렇게 또 뭔가 만드는 합성을 과정을 많이 하더라라는 건데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세포마다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세포마다 엄청 들어있을까요? 세포마다 들어있는 곳이 다 달라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곳일수록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심장은 평생, 그죠?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심장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제일 많아요. 5,000개. 간, 해독도 하고 뭐 다양한 일 많이 하잖아요. 간은 한 2,000개. 뇌도 2,000개. 골격근. 근데 제일 작은 거 뭘까요? 지방, 일 안 해. 저장 모드. 미토콘드리아 되게 적어요. 이렇게 많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있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조직일수록 만일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은 타격을 더 많이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하나당 5,000개의 미토콘드리아 있는 심장은요, 가장 많은 ATP를 소모하는데 심부전 환자의 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저하와 직격된다라는 거고요. 뇌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데 이게 부족하고 에너지 기능이 떨어지면 그렇다. 지방 조직이 그렇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제일 많은 조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많은데 10,000개 있어요. 10,000개. 난소예요. 난자는 한 세포당 10,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임과 불임의 원인이 된다. 아까 보셨죠? 그 미토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것까지 뭐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에너지 생성에 3단계가 있어. 내가 이렇게 밥이니 뭐 어떤 지방산이니 아미노산 이걸 먹으면요. 이거를 결국은 아세틸코일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여기까지 세포 내 세포질에서 여기 했다가 이 아세틸코일이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만들어요. 이 아세틸코일에서 이런 NADH나 FDH 만들어가지고 요게 전자를 갖고 있는 이런 고에너지 물질이거든요. 전자를 갖고 있어. 이것이 요렇게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에요. 이 내막과 이 막이 2개거든요. 내막과 외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거는 막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계속 전자를 줘요. 전자를 누가 마지막에 받냐면은 딱 이거 산소가 딱 받으면서 물로 되면서 이 ATP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은 저렇게 ATP가 딱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전자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하나 없어. 특히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많이 먹어서 코큐텐이라는 거, 코엔자임 Q10이라는 요게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딱 중간에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코엔자임 Q10이 많이 없어. 그럼 여기다 전자가 딱 스탑을 해요. 전자의 흐름이 깨져. 그럼 여기 왔던 것이 저 산소를 만나서 물로 딱 바뀌어야 되는데 못 가잖아. 여기 딱 멈춰있죠. 그럼 어디를 다 새버려. 밖으로 다 새면서 전자가 밖으로 유출이 돼요. 그러면서 세포를 죽이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자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다는 건데요. 만일에 세포 에너지 공장이 붕괴가 됐으면은 ATP도 잘 못 만들어내지만 ROS라고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낡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일수록 이런 쓰레기는 훨씬 더 많아서 저것이 미토콘드리아 DNA뿐만 아니라 세포막까지 손상을 시켜서 염증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ATP가 에너지가 감소되고 말초 조직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피로도 더 쌓이면은 어떻게 되냐? 남은 에너지들은 지방에 축적되는 이런 스케줄로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뇌와 심장은, 특히나 뇌와 심장은 에너지를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빈혈이나 기회 문제가 없는데도 어지러운 사람들은 대부분 에너지 부족,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비만과 함께 찾아온 어지러움 보면요, 이분이 50대 여성인데 복부 비만에 당뇨 3단계가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핀 돌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 이분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이 대사가 잘 안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을 뺐는데 머리가 멍하고 자꾸 어지럽다. 체중은 줄었는데 세포내 발전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여기가 고장났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특히나 아침이 특히 어렵고 집중이 안 되면은 에너지 공장이 망가져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포 기능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떨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엔진은 돌아가지 않고요. 독성 배출과 염증 부분에서 활성산소가 에너지를 적게 만들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대량으로 뿜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또 기능이 떨어지면은 하이브리드 엔진의 역할을 못해요. 하이브리드 엔진은 우리가 그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도 쓰고 휘발유도 쓰고 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도 연료를 두 가지를 다 써요. 어떤 연료? 포도당도 쓰고 지방도 쓰고. 이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으면 이거 유연하게 서로 조절해요. 근데 얘가 기능이 나빠? 그러면은 포도당도 못 쓰고 지방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연료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렇게 내가 대사유연성, 이걸 대사유연성이라 해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제가 요즘에 클린시스 쭉 먹는데도 그렇게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클린하는 사람들은 한 3일 동안 클린시마 딱 먹고 나면은 3일 한 4일째 되면 이제 머리가 막 아프고 처음에 3일 동안 못 느껴요. 한 3일 좀 지나고 나서 머리도 아프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뭐 장난 아니게. 왜 그러냐면요, 이 포도당을 그동안 계속 썼던 그것만 대사 연료를 썼다가 이제 포도당 딱 스탑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유연성이 좋고 미토의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원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기운이 축 처져버린 거죠.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할 때 초반 한 일주일에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래 네가 얼마나 그동안 미토가 힘들게 있었느냐, 대사 유연성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러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탄수화물 공급을 제한해서 강제로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엔진을 전환시키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지방 산화 능력을 올려주는 이것이 대사 유연성, 하이브리드 엔진을 이 미토가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 후에는 대사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식사 후에는 이렇게 탄수화물을 쓰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공복시 때는요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공복시나 자는 중에는 이렇게 지방을 에너지로 써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는 동안에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못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뇌는 에너지를 못 만들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꿈도 많이 꾸고 아주 이 뇌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대사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낮에 밥 먹을 때는 탄수화물 썼다가 밤이나 또 공복이나는 지방을 썼다가, 그러니까 살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다이어트 이런 거 있죠. 그건 다 대사 유연성을 엔진을 돌려서 쓰는 이거를. 근데 글리칸 클린을 하면요 잘 돌려 쓰게 돼요.
미토가 굉장히 깨끗하고 싱싱한 놈이면은 엄청나게 잘 돌려요. 바로바로 탄수화물 썼다가. 그래서 우리는 클린에도 계속 클린을 자주 한 사람들은요, 클린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거를 다 여기서는 우리는 호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미토의 대사 유연성의 반응인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호전 반응이에요. 실제 호전 반응도 맞고. 근데 그 베이스의 이론을 따지면은 이렇게 대사를 잘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못 써서 그렇다라는 거죠. 만일에요, 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 쭉 들어왔는데 여기서 정체가 되잖아요. 이 정체가 되면은 이것이 정체가 된 것뿐만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이 지방 조직이 아닌 다른 장기에 축적이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이 들어가다 한꺼번에 막, 특히나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함께 먹는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둘 다 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탄수화물 튀긴 거 뭐죠? 튀김 음식 있죠. 튀김 음식이 제일 많이 이소성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튀겨낸 거, 빵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많이 먹을수록 저렇게 간이나 근육에 이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쌓이게 되는 그 이소성 지방이 내 몸에 다시 독성 물질을 내는 독성 지질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가 유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전자를 아까 쭉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를 쭉 단백질 그 효소체에 컴플렉스 1에서 4까지가 있는데 쭉 전자를 전달할 때 엄청나게 많은 전압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압이요, 전압이 걸려야지만 이 에너지가 전자가 잘 전달이 되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 전압이 실제 어느 정도나 많이 걸리는가 봤더니 진짜 엄청나게 전압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AA 건전지가 1.5V인데요. 우리 몸속에 미세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엄청나게 미세한 공간에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이 전압을 걸기 때문에요. 실제는요, 막의 두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 막의 이 전압은요, 번개의 10배 정도는 엄청나게 강한 전압이 걸려야지만 이 ATP를 만들어내는 그 터빈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압이 제대로 안 걸리면은 전자가 1에서부터 5까지 좀 제가 어렵게 팍 넘어왔지만 그게 단백질 효소 하나하나를 다 통과해서 이 산소를 전자가 만나갖고 딱 물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전압이 안 걸리면은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전압을 못 걸리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여기 보이죠? 환경 독소, 중금속, 약물들, 특히나 콜레스테롤약, 이런 약들, 당뇨약, 이런 약들이 전압을 못 걸게 해요. 전압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전압이 있어야지만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확 내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전압,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막 전압이 떨어지면 전자 흐름이 정체되고 전자가 누수가 되면서 활성산소 많아지면서 다시 대사증후군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사 질환에 걸리는 상황에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환경 독소에 너무 노출되어 있거나 중금속을 많이 먹었거나 약물을 많이 먹었거나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인슐린 장수나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충분한 전압이 있으면은 터빈이 막 돌면서 ATP가 엄청 만들어내는데 이 전압이 낮으면은 ATP가 안 나오면서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삐져나오는 그 전자 누수 상태가 더 우리의 세포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또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칼슘 있죠. 그 칼슘의 저장고 역할을 해요. 칼슘의 저장고가 소포체에서 저장을 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우리 몸에서요. 아주 양날의 검이에요. 이것이 적당하게 잘 칼슘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데 정상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게 해주는 신호를 이 칼슘이 전달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우리 몸에서 잘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잘 들고 나고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조금만 잘못된 신호에서 조금만 넘치게 되면은 세포를 파괴시켜요. 미토콘드리아도 폭발하게 세포도 폭발 이렇게 보면은 파열한다 그러죠. 손상된 세포 사멸까지. 그래서 우리의 세포를 죽이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물질은 칼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칼슘이 이렇게 가부하게 걸리게 조절하는 거를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글리칸이다라는 건데 거기까지 기준을 못 나가서 내가 머리가 아프네요. 내가 미토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칼슘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칼슘이 잘 조절이 돼서 저렇게 좋은 상황. 근데 이 대사증후가 있으면은 얘가 엄청나게 세포 속에서 쌓이면서 톡식한 상황에 가겠더라라는 건데요. 자, 왜 그러면은 조절할 수 있는가? 그걸 한 가지 볼게요. 전에 우리가 세포 내에서 DNA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골지체에서 무슨 당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그림을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이 소포체는요, 여기서 칼슘을 저장을 하고 또 치질 이런 것들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주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포체에서 미토콘드리아까지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연결점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 이것이 10에서 30 나노미터의 적절한 이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 기능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기관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다리처럼 연결돼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 구조를 유지해요. 이거를 이제 맘스라고 하는데요. 이 맘스가 정확하게 이 거리를 유지해야 돼. 근데 내가 활성산소 너무 많이 노출됐고 독소인 상황 너무 노출됐고 특히나 글리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연결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붙어버리든지 너무 떨어지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의 시그널을 이 통로로 해서 제대로 들어가면은 ATP가 잘 생성이 되는데 치질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연결이 끊어지면은 대사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칼슘이 너무 많이 가닥에 축적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사멸하고 세포도 사멸하는 이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포체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은 그 상황이 되는데 내가 너무 과도한 영양, 고혈당이나 고질의 음식을 먹으면은 이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연결 접점 이거를 제대로 못 만들고요. 또 하나는 소포체에서 만드는 이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를 않으면은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좋은 단백질 공급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접힌 폴딩의 오류가 잘못 접힌 단백질이 쌓이면은 소포체는 구조를 변경해서 이 적정 거리를 붕괴하고 칼슘의 신호를 왜곡하고 AT 생산을 급감한다는데요. 여기서 잘 모르시겠죠? 이 단백질 접힘을 제대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글리칸이 없으면 얘를 먹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진짜 어려운데. 글리칸이요. 세포 핵에서 유전자로 이 단백질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가 3차 구조로 접혀야 돼요. 접힐 때마다 글리칸이 딱딱 박혀야지만 제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글리칸이 없잖아요.
얘가 엄청 접혀가지고 이상하게 접혀가지고 절대 나오지 못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전체 구조물의 90% 정도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이 못 가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어디 죽어버려요. 거기다가 이 접점이 좁아지고 넓어지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접혀지지 않는 단백질, 이게 글리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건강한 클린이나 단식이나 뭐 해독이나 한다 해도 소포시에서 단백질이 접히면 글리칸이 안 들어가면은 진짜로 효과가 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또 더 그렇게 되고요. 치질이 이동하는 통로도 이 맘스, 아까 글로 치질이 들어가거든요. 그 치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가 너무나 많은 포화지방산, 뭐 이런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막 유동성을 막아가지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맘스의 붕괴는 인슐린 자원성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거나 단백질이 접히지 않는 거. 그래서요, 이렇게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테인을 만들어주는 그 곳인 이 소포체에서 단백질의 당세화, 글리코시레이션이라고 하죠. 단백질이 당화가 되는 게 필수인데 이것이 결핍되면은 미접힌 단백질이 돼서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정상인 상태는요. 이게 당사시 글리칸이잖아요. 이 글리칸이 아주 뚝뚝뚝 떨어져 있으면서 이것이 원활하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만들어주죠. 근데 얘가 이렇게 접히지 않아. 당사들이 없어. 글리칸이 결핍돼 있어. 못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정체돼 버려요. 정체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또 하나의 독소가 돼서 미토와 세포를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만으로 왜 우리가 부족하냐는 거죠. 연료를 음식을 줄여도 뭐 자기들 뭐 소식하고 어쩌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장난 엔진 미토콘드리아는 저절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과열된 전압, 아까 막전압이요, 그 거의 한 150에서 180 그 정도의 전압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전압을 유지하고 끊어진 연결을 복구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데 글리칸의 역할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글리칸은요, 세포 통신막의 재건축이죠.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하는 이 글리칸이 붙어야지만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포체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글리칸이 있으면은 이 뭐라 해야 되나,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거 붙어버리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칼슘이 폭발하게 돼버려요. 폭발하면은 칼슘의 폭발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슘만 우리가 주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칼슘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칼슘을 폭발하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마그네슘이고요. 거기 마그네슘과 칼슘이 그래서 적정량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단백질이 잘 접힐 수 있도록 글리칸을 주고 얘를 맛 사이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또 하나, 과전압을, 글리칸 단위체는 이 단백질을 전자전달기, 아까 이 전자전달기 전부 다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제대로 당화, 글리칸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전압이 위험수준으로 치지 않고 전자 흐름을 미세하게, 전자 흐름이 잘 되게끔, 전자가 누수되지 않게끔, 전자가 이게 밖으로 새버리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새지 않고 그대로 가고 중간에 코엔자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완벽하게 맨 끝에서 산소 받아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맨 끝에 전자 받아갖고 산소가 전자와 산소가 만나서 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잘 돌리는 사람은 물을 잘 만들어요. 내 몸에 물이 충분해. 그래서 소변량도 많고, 우리가 클린하다 보면은 소변량 많죠. 훨씬
훨씬 뭐 소변 평소에 물 먹는 거 막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소변도 되게 시원하게 잘 본단 말이에요. 왜? 잘 돌려가지고 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전자도 새지 않게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글리칸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세포막에서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어요. 특히나 미토콘드리아 막에는 글리칸 막이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전부 다 강화되어 있지. 근데 어디에 쉴드가 있냐? 주로 세포막에 저렇게 쉴드가 쫙 글리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활성산소 불꽃들을 전부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 이런 소기가 이런 데 형성된 글리칸은 막 전압을 유지하는 이 지질 구조를 보호하고 물리적으로 붕괴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글리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에너지는 세포 간의 온전한 소통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원료를 넣어도 엔진이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연결망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뭔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연결이 있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와 핵과 세포질에 있는 소포체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맘스라고 서로 연결해준 이 다리 이런 모든 것들이 미토의 기능에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글리칸 코팅이 되어 있는 것과 글리칸이 소실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정상세포가 쉽게 사멸경로로 진행되는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류마티스가 저런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세포의 사멸이 엄청나게 쉽게 적군하고는 구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쉽게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후 부전으로 쉽게 사멸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세포 사살이 있으면요 퇴행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질이나 당뇨병 합병 쪽으로 괴사되는 상황으로 가는데요. 부족한 세포 자살이 되면 암이 되죠. 세포가 아예 죽질 않아. 세포가 점차 비정식에서 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용종이든 혹이든 폴립이든 이런 뭔가 비대해지는 거는 부족한 세포 자살이고요. 많아지는 거는 이런 뭔가 무너지는 쪽인데요. 퇴행성은 과도한, 암은 부족한 세포 자살. 근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다? 글리칸이라는 거죠. 이 글리칸의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글리칸의 어떤 많은 기능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그거를 찢어지다가 그냥 와만 하고 끝났는데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알려드리기 저도 숨이 차긴 한데요. 이해가 어렵기는 할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결국은 결론은 뭐다? 글리칸이 이거를 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균형을 맞아 놓으면은 암이든 퇴행성 질환이든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칸은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필수 부품인데요. 글리칸이 결핍되면은 과분극이 돼서 아예 세포 안에 그냥 정말 폭발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칼슘이 홍수처럼 들어와서 폭발하게 되는 거 결국은 세포가 죽게 되죠. 우리가 몸이 3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가 많이 죽을수록 조직은 약화되고 기능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글리칸이 충전이 되면요. 이렇게 전압이 아주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요. 칼슘이 이렇게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신호를 조절하면서 대자 유연성을 회복하게 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대사 유연성뿐 아니라 제일 또 중요한 게 호르몬을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르몬은 각 기관에서 그냥 부신이면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걸 싹 다 조절하는 게 뭐냐 봤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갑상선 호르몬하고 너무나 큰 연관이 있고 또 그렇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과 미토콘드리아 너무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내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좋아. 내가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에너지가 못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결국 멜라토닌도 못 만들어내고요. 또 멜라토닌이 부족하면은 미토를 더 빨리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요 이중고에 시달리더라고요. 미토 기능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는데
못 자게 하는 그 원인인 멜라토닌조차도 미토를 보호시켜주지 못하니까 미토가 더 빨리 산화되고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르몬의 베이스, 스테로의 기능, 갑상선의 기능, 이 모든 기능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너무나 관련이 있어서 그거를 다 제대로 조절해내는 거는 미토의 과잉의 연료를 넣어주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미토콘드리아를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더, 이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나 할 수가 없죠. 미토를 망가뜨리는 4가지 원인이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잦은 식사를 하는 거, 또 미네랄 부족이나 염증이 많거나 총량이 감소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고성량의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드는 전략이 6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게 공복입니다. 공복일 때 왜 그러느냐? 공복일 때 미토콘드리아를 아주 좀 잘못된 거는 빨리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또 생합성을 해요. 제대로 합성해내는 그 과정 속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생합성을 하려면은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공복이거나 움직이거나 추운 데 있거나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있으면 아프다. 편안하게 있게 안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생합성을 해서 기능과 숫자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이 좋은 미토콘드리아 하려면 공복을 줘야 돼요. 우리가 클린할 때 공복하잖아요. 12시간 공복을 하면요. 그런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와, 내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생합성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운동을 해서 더 활성을 시켜줘요. 이렇게 하면은 PGC1알파라는 그 복합체를 많이 만들어내서 미토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거기다가 미토의 재료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한 90%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을 알아봤더니 와, 너무 놀랐잖아요. 유신이 많은 분지 아미노산 오솔린이더라고요. 가수분의 유청이 1위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백질을 먹어도 효율성이 오솔린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 옛날에 그거 모르고 지금까지 오솔린 먹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지치지 않는가 봤더니 글리칸으로 미토를 죽이지 않았죠? 폭발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솔린으로 미토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대요. 단백질이. 오솔린을 정말 열심히 먹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카탈리스트, 그 다음에 AO로 항산화를 조절해서 에너지 흐름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몸의 염증을 폭발시키는 1번이 내장지방이잖아요. 클린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장지방이 감소되니까 얼마나 미토가 고성능으로 바뀌겠어요? 그리고 우리 클린해보면 아시겠지만 참 잘 자잖아요. 이렇게 멜라토닌으로 강력하게 미토를 보호하고, 근데 어젯밤 잠을 못 자서 제가 일이 많아서 그러면은 미토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재생주 먹고 클린신 먹고 좀 임팩트 먹고 AO 한 3개 먹고 카탈 먹고 왕창 넣어서 이거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글리칸과 미토에 관련된 많은 그 기전들이 있는데 뒤에 슬라이드는 참 많으나 그것까지는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냥 결론 하나, 우리가 글리칸 클린식을 클린을 3주를 기적의 3주를 하시고 매일 하루에 한 끼씩을 꾸준히 먹는 거는 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가장 큰 솔루션이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